네, 미국이 종전 MOU 체결 이후 네 번째 이란을 향해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하면서 중동 지역이 다시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협상 기한이 절반가량 지났지만 종전과는 더 멀어지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인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미국과 이란이 다시 뭔가 이제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좀 상황이 악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제 공격하는 그 수위나 공격하는 지역이 조금 확대돼 호르무즈 해협이나 상선이 아닌 어떻게 보면 그 이란 본토 그리고 걸프 주변 미군 기지까지 이제 갔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전면적인 확전으로 들어간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확전 국면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통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양측에서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그 워딩들은 발언들은 수위가 세긴 하지만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보도에도 나온 것처럼 이란 정권이나 이란 체제 전복을 위한 공격이 아니라 이것은 호르무즈 항행에 대한 자유항행을 막고 있는 그리고 민간 상선을 공격하고 있는 이란군의 역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위권 발동, 그러니까 MOU에 체결한 합의한 상황을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응전을 하는 것이고 자위권 발동이다라고 얘기해서 상당히 그것을 제한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워딩 중간에서는 휴전은 난 끝났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반대로는 협상은 그냥 진행 중이다. 물밑에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양측이 전면전을 지금 생각하고 각오를 하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그 하메네이 장례식 국면 때문에 잠깐 그 협상이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중단된 상태에서 협상이 본격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삿바 싸움, 그러니까 협상력을 좀 키우는 그런 싸움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 공격하는 범위나 수위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물론 지금까지는 통제하고 제한을 한다 하지만 이런 국면에서 이번에 이란 공격을 해서 한 명이 또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피해자가 더 는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미군이 사망을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지금 제한된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런 석유 생산 인프라나 그런 데들 아니면 이란 최고 지도부에 대한 사망이 이렇게 벌어진다고 하면 또다시 전쟁에 나선 확전에 나선에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그래도 지금 제한적인 그 확전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통제되고 있는 확전 국면 안에 있다. 그렇게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명분을 통해서 이제 미군이 공습을 한 거고 이란 쪽에서도 좀 가만히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군에서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에 있는 미군 시설을 공습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지금 공격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휴전 당시에 그 MOU가 과연 지금 유효한 상태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MOU가 작동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MOU의 1항과 5항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MOU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전제 조건, 안전장치였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흔들렸었던 겁니다. 뭐 첫 번째는 이제 레바논 전선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는 시범적으로 그 레바논에서 빼는 것도 한번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얘기해서 그게 좀 안정 국면이 됐다고 한다면 5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5항이 어떻게 보면 60일 협상 국면 내내 그 자유항행을 보장을 하고 이란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뭐 기뢰 제거나 기뢰 소외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떤 항로로 자유항행을 보장하느냐는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 입장도 자기네들이 상선을 공격하는 이유가 미국이 MOU를 어겼다. 즉 원래 이 자유항행에 관련해서는 이란과 오만 그리고 미국이 같이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미국 측이 오히려 이란의 통제권을 무시하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이란 항로가 아닌 오만 쪽으로 해서 빼려고 하는 시도를 했고 그거를
규격화를 해버리면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은 그 이란이 이야기하고 있는 MOU에서 얘기한 관리권이나 통제권, 이란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소유하고 있는 통제권이나 관리권을 인정을 안 하는구나라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건 레드라인이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공격을 하면서 벌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MOU가 지금 상황에서는 휴지 조각이 된 거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MOU, 그러니까 이 MOU가 유지되기 위해서 안전장치로 했던 그 1항, 5항 그 중에서 그 5항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여서 지금 오만하고 이란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측 그리고 미국이 허용하는 어느 정도 서로 허용하는 항로가 만들어진다면 또 어떻게 보면 다시 또 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곧바로 확전되는 것이 아니라 좀 통제된 제한된 확전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좀 적합한 분석일 것 같습니다. 이 MOU를 체결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 호르무즈가 지금 계속 이제 관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재봉쇄를 했다라고 선언을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호르무즈는 아직도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쪽이 지금 맞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양측 다 맞지 않는 소리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다고 봅니다. 맞지 않는 얘기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로 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통제권을 자기가 봉쇄를 한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번 공격을 통해서도 지금 이란이 지금 쓸 수 있는 봉쇄권이 그렇게 그 역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조그만 비대칭 전력, 그러니까 모기함대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순항 미사일로 갖고 호르무즈 봉쇄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봉쇄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완전 봉쇄를 하기에는 좀 역량이 좀 부족한 상태임이 분명하고.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뚫렸다라는 것도 어폐가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분쟁 지역이다라고 하는 인식만 심어줘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해운사라든지 아니면 보험사들이 다 이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운행하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MOU가 되고 나서 보통 50척, 많게는 50척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지금 서로 미국과 이란이 부딪히고 나니까 15척으로 줄고 아마 더 줄어들 겁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자유항행 우리가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라는 조금 괴리가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봉쇄되는 효과가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봉쇄할 수 있는 역량은 없으나 봉쇄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과장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란의 그런 여러 가지 역량들을 형해화시켰으니까 열린거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성, 여기가 잘못해서 우리가 선박이 공격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확실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봉쇄 효과와 같은 배들이 움직이지 않는 효과가 나오는 네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측이 조금 자기 자기 논에 물대기, 그러니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진실은 그 중간지대쯤에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서로가 아전인수격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가, 모스타바 하메니 군사 고문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원자폭탄 수백 개보다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마디가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렛대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유일한 지렛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협상 국면에서도 자신네들이 쓸 수 있는 협상 카드인 것도 분명하지만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그 제도권, 통제권, 관리권을 좀 이란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자기네들이 그걸 보유하고 있어야 협상이 다 진행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약속했던 3천억 그 기금, 투자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1,000억 불 지금 동결된 자산을 풀어준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석유 엠바고, 그러니까 석유 제재를 풀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 이란 석유가 인도와 중국밖에 팔 수가 없었는데 이게 풀어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 입장에서는 이겁니다. JCPOA, 오바마 행정부의 그 약속했던 걸 다 이행했음에도
자기네들이 그 스냅백, 그러니까 환수를 해서 경제 제재를 다시 복원시켰는데 우리가 뭘 믿고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느냐? 호르무즈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통제권을 이용해서 관리권을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그 카드를 갖고 있어야 쉽게 그 이행을 하는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놓지 않겠다라고 해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모스타바 그 카메네이가 얘기한 거 핵폭탄보다 더 큰 효과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 협상력을 높이는 카드뿐만 아니라 안전장치, 협상이 다 타결된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그 미국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기네들이 그러면 우리는 호르무즈 봉쇄권을 다시 통제권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야지 이제 협상에 대한 안전성이 그 담보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이렇게 이란 측에서 강력하게 이걸 놓지 않으려고 지금 계속 그 삿바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그 강경파가 좀 힘을 얻게 된 것이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장례식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하메네이 가족과 측근들만 참석했던 그 비공개 장례식이 상당히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좀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핵심 참석자들이 많이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검은색 야구 모자 그리고 얼굴 대부분을 마스크로 가린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새 최고 지도자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장을 하고 붙인 장례식에 나온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매체들을 보면은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모스타바라든가 아니면 뭐 모스타바가 어떤 식으로든 이번 장례에 참석했다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모스타바일 수도 있는데 이란 매체는 모스타바라고 밝히지는 못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밝히는 순간 어떻게 보면 이란 국민들한테 안 좋은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 장례식에도 저렇게 가리고 숨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체제 안정성에 대한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저런 아버지 장례식에도 저렇게 범죄자인 것처럼 해서 나와야 할 정도로 한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것이 물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암살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걸 계속 스탠딩 오더로 남겨두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안보 위협 때문에 한다라고 네네.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굴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스타바일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 이란 당국이나 그 최고 지도부에서는 지도자실에서는 그것을 모스타바라고 밝히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경파들, 이제 가족들이 모이고 하는 그 행사에서도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해서든 그 카메네이를 순교자로 이렇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결집해서 항전 의지를 세우는 그런 그 어떤 재래 의식으로 만들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경파의 목소리들이 세질 수밖에 없는 지금 국면이긴 맞지만 저는 이걸 그렇게 단순화해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세지고 적고 그거 변수보다는 제가 그 이전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이렇게 세게 나가지 않으면 이걸 지키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국가 존립이 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게 협상파든 강경파든 그 이란이라고 하는 체제가 살아남으려면 경제적 유인을 받아서 그걸 통해서 통치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통치를 해야지만 그 이란이라는 국가가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런 협상 카드도 쓸 수 없는 협상력이 낮아지고 협상을 잘 이룬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 카드들을 다 놓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보고 강경파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이란이라고 하는 지금 현 체제를 단선화해서 리니어하게 보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보다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자기네들의 생명줄처럼 된 거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미국의 공격을 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설이 나올 정도로 지금 모스타바에 대한 그런 위협의 수위가 상당히 좀 높아진 게 사실일 수도 있고 또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첩보도 있다라는 주장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오히려 미군이 공습을 선택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첩보의 그 신빙성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암살 첩보를 흘렸던 곳이 이스라엘 정보부고 예.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정보부의 정보 역량은 엄청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미국도 CIA와 FBI, 특히 자기 자국 대통령의 보안 문제에 있어서 그들 미국 정보부보다 더 그것을 생각하는 그 정보기관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측에서 나왔다는 점이 저는 조금 의문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목소리, 그래서 그 이란에 대한 강경 대응의 모멘텀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강경파,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 쪽에는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거든요. 그러면 봐라, 이란은 항상 저런 짓을 하는 그 국가이기 때문에 타협 대상이 아니다, 절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놔둬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더 재선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란 그 강경파들의 그 기분에는 좀 더 좋은 어떤 업적이 될지 몰라도 이란 국가에 대한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란과 미국이 협상이 잘 안 되는 국면에서 이 협상을 어떻게든 깨려고 하든, 그리고 어떻게든 이란에게 좋은 안으로 협상이 되지 않게 방해를 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기회를 포착했을 때 이런 정보를 흘리면서 지금 협상이 잘 진행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하나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잘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미국 언론에게 이거 봐라, 내가 미국 국익을 위해서 싸우니까 이란이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 정도로 이렇게 있다, 그래서 내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부분도 분명히 보여지고 있어서, 저는 실제적으로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하는 게 그 어떤 구호적인 수준에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것이지, 실제적인 어떤 군사 작전으로 이반되고 실제 어느 정도 진행됐다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정치적, 내부 정치적, 그다음에 외교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그냥 카드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